오늘 또 부동산 얘기했잖아요. 네. 또 도훈 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건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저희 이제 할아버지 네. 때부터 저희 집은 약간 그 건설, 건축, 부동산 요쪽 피가 계속 흘러요. 트럼프 일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저는 내 집이 없다. 트럼프 할아버지 저기 그린란드 네. 땅 보고 계시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 계약할 때 우리 여기- 도훈 씨랑 같이 좀. 아, 그 장난 아니겠네. 진짜 쏠쏠하겠네요. 장난 아니에요. 예, 법인으로 들어오시기 네, 바랍니다. 한 푼도 안 주고 뭐 자, 그거 노린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세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저희 어떻게 부동산 관련한 세금 얘기할 때 어떻게 조금 혹시라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셨을까요? 아, 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제 5월 9일까지다 보니까 이게 유예가 되냐 안 되냐, 네네. 이게 어떻게 해서 바뀌는 거냐, 이 문의를 많이 주고 계세요. 네. 근데 제가 뭐 이제 정보가 어떻게 갈 거다까지는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지금 법령상으로는 일단 다주택자는 2주택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의 20%를 중과하고 있고 그리고 3주택 이상부터는 기본 세율의 30%를 더해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세법에는 세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네.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 중과를 이제 올해 5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유예가 대통령령이었군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건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네. 뭐 자기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규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네. 그거는 이제 뭐 보유세, 이제 종부세나 이런 것들은 올리려면 세법을 바꿔야 돼요. 네. 하지만 이 지금 상태로 세법을 가만히 놔둔다면 양도세는 중과를 부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규제 안 한다고 했다고 해서 양도세 중과가 부활되지 않는 건 아니다. 네,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좀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뭐 그거 네.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요. 세금감이 나타날 분들은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뭐 방법은 어떻게 그냥 파는 거예요? 네, 파시는 그러니까 수밖에 방법은 없어요. 내놓거나 아니면 그냥 부담하거나 네. 지금 그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다주택자가 중과가 돼버리면요. 네. 차이가 세율이 아까 20% 30%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세율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네, 다주택자여도 현행세법에서는 이제 1년의 보유기간 1년에 대해서 네.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과가 돼버리면 이것도 못 받으시니까 세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다가 또 세금에서 말하는 양도일은 이제 잔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그 접수 등기일이거든요. 네. 네. 예. 그렇게 따지면 시간이 계약만 얼마 한다고 없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5월 9일 이전에 잔금을 다 받으시거나 등기를 넘기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는 어렵다. 거죠. 시간 너무 빠듯한데. 네, 시간이 엄청 빠듯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금매가 많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가족 간에 요즘에 가족 간에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가 오히려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차라리 보유세를 높이고 네. 양도세는 1년 더 중과를 연장을 해줘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족 간 거래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네. 보통 이제 갑자기 어떤 특정 아파트의 그 금액이 가격이 훅 떨어지는 맞아요. 경우 보통 10억 거래인데 갑자기 얘가 7억, 6억 보면 이제 가족 간의 거래인 맞아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네. 수치가 정부 쪽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뜯어봤을 때는 이게 가족 간 거래인지 아닌지를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는 네. 게 가족 간의 거래를 했을 때 아파트가 이제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네. 이상 넘게 그 시가랑 차이 나게 거래하면 증여세가 되죠. 과세돼요.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가족 간의 거래를 하실 때는 요즘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시면 30%가 3억이니까 네. 3억 원을 저가로 대부분 거래를 하세요. 아. 그러니까 그 거래 금액을 보시면 시가보다 3억 원 적게 된 거는 가족 간의 거래다. 아,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생각하시면 하면 되는 거죠. 되겠군요. 네. 뭐 가족 간 거래하실 게 많이 있나 봐요? 엄마 이제 줘. 그만 갖고 있고 이제 줘. 예. 아, 그만 바라봅니다. 좀 빠른 네. 시일 내에 해결이 되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 좀 주되게 다룰 키워드가 RIA. 리아. 네. 리아라고 부르나요, 실제로? 모르겠어. 네, 저희 그 증권사에서는 리아 계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정확한 명칭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예요. 너무 국내 길잖아요. 시장 복귀 계좌. 네. 요거 이제 약어잖아요. 리턴 뭐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리아 계좌라고 흔히 부르고 있는데 네. 네, 정부가 이제 작년 환율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24일 날, 12월 24일 날 부랴부랴 이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확 떨어진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날 네. 하루.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야금야금 올라오고 슬금슬금. 있는데, 네,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또 20일 날 여기에 대해서 2차 발표를 네. 했습니다. 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세법은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할 건지 세법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리아 계좌가 뭔지 맞아요. 일단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리아 계좌라고 하는 거는 보도 자료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보도 자료 보시면 네. 화면 같이 다시 보도록 한국으로 하겠습니다. 돌아와라. 네. 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 계좌로 지금 해외 주식을 갖고 계신 그렇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여기서 파시면 안 되고요. 어. 그 리아 계좌라는 계좌를 지금 옮겨요? 증권사에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하. 여기 계좌로 옮기셔야 돼요. 네. 입고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5천만 원까지 매도할 수 있거든요. 네. 해외 주식을 5천만 예, 원 매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양도를 하셔서 그걸 원화로 환전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까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 그 리아 계좌 안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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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래서 나서 주식을 투자한 국내 주식을 1년을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보유한다라는 게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구글을 팔고 네. 한국으로 와서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를 1년 뒤까지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1년을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계좌 내에서 사고 팔고가 아니라 한 번 내가 찍은 종목 그리고 구매를 한 종목은 매수하면 1년 뒤까지는 아니면 뭐 이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팔았다가 다시 사면 보유 기간을 합산을 하겠죠. 아, 그래요? 합산이 네. 될 수도 동일 있겠구나. 종목에 대해서? 네. 그리고 출고는 안 됩니다. 어허. 네. 1년 이상 보유하기 그러니까 그게 전까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게 1년간 운용을 한다라는 게 네. 내가 삼성전자를 사서 다시 팔고 다시 사고 요걸 해도 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샀다가 다른 뭐 SK하이닉스를 그렇지, 사고 뭐 네, 이래도 맞아. 되는지 그렇게 그런 해도 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국내 보시- 주식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아. 그래서 보시면 어떤 종목이든 기간이 네. 그냥 합산된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결국에는 거예요? 절세를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보통 네. 우리가 네. 20% 넘게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데 네. 그걸 뭐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의하실 게 이게 한도가 해외 주식 매도금의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파신 그 주식에 대해서 나온 양도소득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금액만 공제를 해주는 그러니까 겁니다. 250만 원 빼고 네. 그것도 빼겠죠? 예, 그럼 그것도 내가 빼고. 만약에 2천만 원 가지고 처음에 주식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3천만 원 수익을 봤어요. 그렇지. 그 3천만 원에서 그럼 250만 원 빼고 네. 나머지 그 2,75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준다. 그렇죠. 맞아요? 네. 아, 계산하기 어렵네.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한 게 일단 한도가 매도 금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리아 계좌로 옮겨서 주식을 네. 5천만 원을 팔았는데 그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각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계산 누가 해줘요? 너무 그러면? 어려운데. 증권사에서 계산하고. 아, 해줘요? 증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예시를 보시면 자료화면에 네. 제가 자료화면을 가져왔는데 5,000불에 똑같이 A란 사람이랑 B란 사람이 5,000불을 리아 계좌에서 팔았어요. 네. 근데 A는 이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이 2,000불이고 B는 5,000불이다. 네. 그렇게 되면 A는 양도소득이 3천만 원 생기잖아요. 그러면 1분기에 팔았을 때는 이 양도소득 100%를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 3,000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 비과세 해주는 거고요. 네. 네. B는 5,000불을 팔았지만 양도소득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공제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익을 좀 봐야 되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아 계좌에서 파실 주식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 그러네. 네. 가장 높은 거를 옮기셔서 팔아야 이제 세제 혜택이 커지는 거죠. 마이너스는 뭐 굳이 뭐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없으니까. 네. 해외 주식 마이너스 있냐 물어보신 분들 저 있습니다. 지금 해외 주식. 시험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아, 있어요. 지금 나 지금 좀 물린 게 하나 있는데. 그리고 네.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공제율이 그 복귀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복귀 네. 시점이라 네. 하면 복귀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는 거 말씀하시는 해외 주식을 거예요? 매도하는 시점. 네네네. 네.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이 올해 1분기 3월 31일까지 매도했다.
그러면은 100%를 다 공제해 아, 주는데 1분기까지는 100% 네. 공제. 근데 6월 30일까지 매도했다. 네. 그러면 80%밖에 안 해줘요. 아, 빨리 매도해라. 네. 아하. 그러니까 1,000만 원 소득이 났을 때 800만 원만 빼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매도하면 1,000만 원 소득 났을 때 50%만 공제해 주니까 500만 원은 과세하고 500만만 아, 빼주는 거죠. 이게 빨리 하면 유리하긴 하네. 하실 여기- 분들은. 여기서 또 질문. 예, 선생님 네. 질문. 제가 만약에 어. 아주 좋은 투자를 해가지고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공제받을 게 한 3천만 원이 돼요. 네. 근데 그 5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그 계좌에서 만약에 주식을 사면 어떻게 돼요? 그 5천만 원을 다 국내 주식을 안 사고 네. 1,000만 원만 사면은 세액 공제 다 되는 거예요? 안 되죠. 5천만 원을 꽉 채워서 다 아, 사야 되는 다 거예요. 사야 리아 계좌로 되는 거죠. 들어오면 아, 그걸 예, 다 예, 투자를 예, 해야 예. 되는 무조건 거예요? 다 맞습니다. 주식을 예. 올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게 1년 동안 묶여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야, 이게 그리고 그래? 어렵다. 방금 공제율 설명드린 네. 거에서 무조건 빨리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이것도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함정인 게 어떤 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000불에 산 거를 2,000불에 1분기에 팔아서 100% 공제를 받는다면 네. 뭐 1,000불에 대해서 100% 공제 받잖아요. 네. 근데 하반기에 이 주식이 뭐 5,000불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이 4,000불이잖아요. 그럼 50%만 받아도 2,000불을 소득공제 받은 거니까 네. 더 유리하겠죠.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빨리 팔 필요는 없고 근데 시장의 전망을 내가 그만큼 읽어야 알 되는 수가 거잖아요. 없기는 하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잘 계산을 이거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 네. 쉽지 않으세요. 네. 본인의 유불리를 좀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계좌가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맞아요. 이거 지금 언제 이게. 출시되는 거예요? 이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지금 제한을 뒀는데 네. 출시는 언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도 조금 답답한 게 네. 요 발표하신 요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조특법을 개정하겠다고 개정안이 나온 거예요. 네. 세법은 개정을 하려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언제 통과돼요? 그래서 이게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 야, 그러면 이거 얼마 안 남는데 설날 지나면 이거. 네. 어.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네. 증권사들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지금 미리 이 계좌를 개설을 할 수 있게끔 개발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되는 대로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 빠르면 그 정도에 이제 네. 출시가 될 테니까 네. 그때 옮기셔서 파실 분들은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네. 모든 증권사가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따로 지정을 해서 리아 계좌는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게 있는 건지. 지정을 따로 하는 건 아닌데요. 네. 이걸 모든 개발을 증권사. 할 수 있는 회사만 가능하긴 하겠죠. 아 증권사에서 예, 또 예. 상품을 내놓는군요. 이거. 근데 네, 네. 대부분 증권사들이 다 하지 않을까요? 네, 만들 것 개인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많은 증권사, 대표적인 네. 증권사들은 네. 다 할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아직 계좌가 출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음. 이게 2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네. 나서 보면은 100% 받으려면 네. 기한이 굉장히 빠듯하다라는 네.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네. 금액에 따라서도 그리고 그게 내가 다 혜택을 받으려면 100% 네. 주식을 다 매수해야 사셔야 된다라는 돼요. 네.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세무사님이 방금 설명해 주신 거 외에도 또 혹시 알아야 될 거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방금 말씀하신 국내 주식 투자에 네. 대해서 처음에 1차 자료가 나왔을 때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펀드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요번 보도 자료에는 아.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도 된다라고 명확하게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이제 이 리아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팔아서 국내 주식을 산 다음에 또 다른 일반 계좌가 있잖아요. 거기서 해외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이게 해외 주식 투자로 나간 외화를 걷어들이려고 만든 정책인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보도 자료에 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 금액만큼 공제율을 깎아버리겠다. 아이고 이거 더 어렵다 그러면.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헷갈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혜택을 줬는데 뒤로 또 투자를 한다. 네. 해외 주식을 또 투자하면은 그건 또 공제할 거야. 네. 쌀 거야. 네, 공제해서 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조정 비율을 보시면 이거는 네, 그냥 그럼- 하실 분들만 하시면 돼요. 아니 잠깐만. 진짜. 리아 계좌를 그럼 내가 만들고 나서는 해외 주식 더 플러스 알파로 단 1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도는 되는데 제가 그걸 월스트리트 어차피, 모닝 브리핑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거 어떡하죠? 되게 양가적인 마음이 좀 드시네. 아 이거 어떡하죠? 이거를 하시라고 해야 될지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그만큼 어떡하죠? 지금 해외에 있는 이 달러가. 투자자들을 네.
계속해서 국장으로 유인하는 정책 중에 하나로 지금 이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복잡하긴 하다. 그래서 여기 산식을 보시면 자료에도 산식을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네.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의미를 설명을 드리자면 리아 계좌에서 내가 세채 혜택을 보려고 5천만 팔았어요. 팔았는데 일반 계좌에서 5천만 원만큼 또 주식을 사요. 네. 그러면 이 비율이 0이 돼서 그러니까요. 공제받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 하하. 그럼 난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연말에 해외 주식을 이제 리아 계좌에서 파셔가지고 네. 공제를 받으신 다음에 네. 이건 26년도 한정으로 시행되는 제도거든요. 아. 그러니까 26년도까지 매도 금액을 봐요. 그러니까 27년에 사시면 되겠죠. 근데 26년에 막 너무 불장이야. 세무사님 너무 불장이야. 근데 지금 그때는 이제 공제를 포기하시고 포기하고 가버려야지. 그냥 투자하셔야죠. 아, 네. 지금 12월 31일까지 하면은 매도 이제 거기 세금의 50%를 공제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50%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뭐 1,000만 원에 주식을 사서 5천만 원까지 자산을 불려서 4천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얼마지? 4, 3, 4, 2, 한 800만 원, 8,900만 원 정도 세금을 좀 네, 세입할 네.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네. 반이면 400. 아, 그렇게 나쁘진 하시거나 않은데. 네. 아니면 이게 매수 금액을 이제 해외 주식을 일반 계좌에서 샀다가 팔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걸 다 차감을 하고 순 매수 금액 기준으로 공제율을 차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리아 계좌에서 5천만 원 팔았는데 1분기에 팔았는데 해외 주식을 1억을 샀어요. 그러면은 전 공제받을 게 없잖아요. 그럼 연말 전에만 1억을 다시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순 매수 금액은 0이 될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게 또 할 수도 네, 있겠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매도할 시기를 네. 연말에 딱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참 그것도 따져 미리 우리 그쵸? 가볼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아, 되게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쉽지 사실 않잖아요. 연말에는 50%만 반영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2억을 파셔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공제를 받으실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리아 계좌에 넣어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충분히 저희는 상담센터도 있으니까 상담을 네. 통해서 상의하시고 그다음에 시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한 전문 방송에 들었어. 뭐 이걸 어떻게 6시 말해야 방송이 될지. 지금 5년 넘으셨죠? 요새 네. 시청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워서.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 관련해서 걱정이 되신다 그렇죠. 하면은 이제 네.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되겠고 요새 또 국장의 폼이 많이 아유, 많이 달라졌잖아요. 좋아졌습니다. 미장보다 훨씬 수익률도 작년에는 좋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올해도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리아 계좌를 100번 이제 활용하셔서 네. 세금 혜택도 받고 하시면 좋겠지만 난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상담을 반드시 받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네. 않았는데 국민성장펀드도 키워드가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뭐 7월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 공제. 네, 맞습니다. 세기네요, 키워드가. 네, 이게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 중에는 거의 제일 강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정부에서 이번에 보도 자료에 새로 발표를 했는데 올해 6월이나 7월 사이에 이 국민 성장 펀드를 이제 출시를 해서 여기에 투자하는 금액 납입금 2억 원까지 한도이고요. 네. 여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3천만 원 이하 금액은 투자 금액의 40%. 그러니까 1,200만 원을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소득공제는 저희가 연말정산할 때 그 부양가족에서 150만 원 공제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빠지면 그만큼 이제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빠지는 거니까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소득공제에 의한 세제 혜택은 더 커지시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 금액의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이걸 투자해서 3년 이상 갖고 있게 되면 이 투자일로부터 매년 이제 저희가 이 펀드를 받고 있으면 네. 이제 분배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배당소득이잖아요. 네. 판매했을 때도 배당소득이고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9.9%로 이게 분류가세를 분류가세로. 해줍니다. 어. 저희가 금융소득 분류가세 대상자 세율이 네. 15.4%거든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세율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네. 국민성장펀드는 누가 그럼 운용을 하는 건지 우리가 네. 또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보통 펀드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도 자료에도 관계 이제
회사와 협의해서 출시하겠다 이렇게만 발표돼서 아직 지금 네, 계획을 누군지는 하고 모르겠습니다. 있으니까. 네. 어. 그런 상황이고 이게 많이 그러면 나 소득공제 많이 받고 싶은데 맞아요. 맥시멈이 어디까지냐 이렇게 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받으면 계실 것 되냐? 같아요. 밑에 보시면 어. 종합소득공제에 종합한도 2,50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저희 연말정산할 때 받으시는 신용카드 공제랑 네. 이제 그 주택 청약 저축 이런 소득공제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제 생각에는 한 번에 너무 많이 2억을 다 넣으시면 소득공제 못 받는 금액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이제 좀 연도를 달리해서 매년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예, 세무사에게, 야근약사에게, 세무사에게 이게 따져볼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올 한해 더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집에 이렇게 편지함에 세금 내라고 이렇게 오잖아요. 아, 얼마 전에 저 부가세 내라고 아. 오는데 저 개인적으로 진짜 아까 광고 때도 여쭤봤는데 10% 다시 가져갈 거 왜 붙여서 주는지 모르겠어. 전 진짜 그게 궁금해요. 그게 또 프리랜서한테 또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네. 아유, 사는지요. 아니에요. 근데 또 굉장히 기분이 좀 나빠지고. 돈 낼 때마다 내가 왜 아니 다시 근데 그 이거 내는지. 세금 꼭 그 세무서에서 오는 봉투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세금 지금 내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납부 기한 놓치시면 맞아요. 가산세가 매일 붙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세금은 세무사에게,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가에게. 공인중개는 여도원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네. 또 부동산 시장 이야기, 세금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관련해서 그렇지만 내 집 마련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세금 따져볼 게 너무 많아요. 계속 그 퀘스트를 깨면서 가는 거죠. 맞아요. 네, 우리 코스피도 또 5천 퀘스트 깼듯이 우리도 또 삶의 목표가 네. 뭐 내 집 마련 해보겠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맞아요. 자산 증식 하겠다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네. 저희 아침엔 투자도 여러분의 꿈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 딱 모아서 저희가 10시에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10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